사랑, 행복, 자유. 저는 이 단어들을 몰랐습니다. 수용소에서 태어나 번호로 불렸고 말을 배울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컴퓨터 언어는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언어로 북한 정권과 싸웠습니다. 이것은 제 이야기입니다. 연길의 한 낡은 아파트 지하. 녹슨 보일러 배관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옵니다. 이곳에 한 남자가 숨어 삽니다. 이름은 경수. 아니, 그가 중국에서 쓰는 이름은 민철입니다. 작은 체구에 움츠러든 어깨, 누군가와 눈을 마주치는 것조차 두려워하는 듯한 그의 모습. 하지만 그의 손에는 언제나 한 가지가 들려 있습니다. 스마트폰. 그 화면엔 숫자와 코드들이 끊임없이 흐릅니다. 자정이 넘은 시각. 경수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뒷골목을 걷습니다. 가로등 불빛도 닿지 않는 어두운 길. 그는 쓰레기통을 뒤지고 가끔씩 지나가는 행인에게 손을 내밉니다. 돈 좀, 밥 좀. 낯빛은 어둡고 목소리는 떨립니다. 누가 봐도 평범한 노숙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의 정체는 보일러실로 돌아온 경수. 그는 낡은 담요를 펴고 충전기를 꽂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이 켜지자 그의 눈빛이 달라집니다. 손가락이 화면 위를 미끄러지듯 움직입니다. 암호화 지갑, 비트코인 거래네요. 해킹 툴. 그는 누구도 알아보지 못할 코드들 사이를 자유롭게 오갑니다. 어둠 속에서 경수가 중얼거립니다. 사람들은 몰라요. 제가 뭘 했는지, 제가 누구였는지. 그의 손은 떨리지만 눈빛만은 단단합니다. 오래 고통받다 죽느니 한 방이 낫죠. 화면에는 평양이라는 단어가 깜빡입니다. 그는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카메라가 천천히 그의 스마트폰 화면을 비춥니다. 화면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안전보위부 비트코인 지갑 347.8 최종 전송 대기 중. 경수는 조용히 미소 짓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화면이 흑백으로 바뀝니다. 평남 개천 14호 수용소. 철조망 너머로 보이는 작은 소년. 그가 바로 어린 시절의 경수입니다. 당신은 반역자의 자식입니다. 3대가 대를 이어 속죄해야 합니다. 보위부 간부의 차갑고 무표정한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경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말을 배울 기회조차 없었으니까요. 14호 수용소에서 태어나고 자란 경수. 그에게 세상은 오직 명령과 처벌로만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저기, 이래, 먹지 마. 그는 사랑, 행복, 자유 같은 단어를 몰랐습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어휘도, 꿈을 말하는 문장도 없었습니다. 저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그저 살아있는 도구였을까요? 경수의 나레이션이 깔립니다. 어느 추운 겨울밤, 17살의 경수는 수용소 경비의 허점을 틈타 탈출해 성공합니다. 두만강을 건너 중국으로. 하지만 자유는 없었습니다. 기다리고 있던 건 또 다른 지옥이었으니까요. 건설 현장에서 벽돌을 나르고, 농장에서 소를 몰고, 말이 통하지 않아 매일 구타당하고, 경수는 그저 살아남기 위해 버텼습니다. 어느 날 한 중국인 인부가 물었습니다. 너 이름이 뭐야? 경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수용소에서는 번호로만 불렸으니까요. 그럼 민철이라고 하자. 너 이제부터 민철이야. 그렇게 그는 민철이 되었습니다. 공사판에서 일하던 어느 날, 한 외국인 남자가 경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자네, 똑똑해 보이는군. 남자는 낡은 노트북 한 대와 USB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걸로 뭐 좀 할 수 있겠나? USB 안에는 프로그래밍 교육 자료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경수는 처음으로 자신이 무언가를 배울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밤마다 노트북 앞에 앉은 경수. 말은 서툴렀지만 코드는 달랐습니다. 코드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으니까요. 0과 1, 참과 거짓, 명령과 실행. 경수에게 프로그래밍은 마치 처음으로 만난 진짜 언어였습니다. 6개월 만에 기초 해킹 기술을 습득하고 1년 만에 작은 웹사이트를 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말은 몰라도 컴퓨터는 이해할 수 있었어요. 경수의 실력은 곧 소문이 났습니다. 어느 날 2명의 조선족 남자가 그를 찾아왔습니다. 민철 동무, 우리와 함께 일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북한 공작 조직이었습니다. 조국을 위해 일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경수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거절하면 북송당할 테니까요. 심양의 한 아파트 단지. 겉으로는 평범한 무역회사. 하지만 안에서는 20대 초반의 북한 청년들이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북한 정보국 산하 해커 부대. 경수는 그곳에서 본격적인 사이버 전사 교육을 받았습니다. 암호화폐 지갑 해킹, 다크웹 접속 기술, 비트코인 세탁 방법, 국제금융망 침투, 그리고 목표를 완수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도. 2015년 어느 날 경수에게 첫 임무가 떨어졌습니다. 이 지갑을 털어라. 최소 50 이상. 화면에는 홍콩의 한 암호화폐 거래소 정보가 떠올랐습니다. 경수는 72시간 동안 잠도 자지 않고 작업했습니다. 그리고 성공. 87.3을 탈취했습니다. 잘했다, 동무. 이 돈은 조국의 핵 개발을 위해 쓰인다. 그 순간 경수는 느꼈습니다. 나는 도둑이 된 거구나. 밤, 경수는 혼자 창문을 바라봅니다. 심양의 불빛들이 반짝입니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스마트폰이 들려 있습니다. 화면에는 방금 전송한 비트코인 내역이 보입니다. 저는 수용소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저 더 큰 감옥으로 옮겨온 것뿐이었죠. 그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집니다. 2016년 심양. 경수는 이제 조직 내에서 에이스로 불립니다. 3개월마다 목표액을 채우고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50, 120, 200. 숫자는 점점 커져갔습니다. 조직 책임자리 과장이 그의 어깨를 두드립니다. 경수 동무, 당신 덕분에 우리 조가 전체 1등이요. 평양에서도 주목하고 있다오. 하지만 경수의 표정은 어둡습니다. 어느 날 밤 경수는 동료 해커 영호와 술을 마십니다. 영호가 취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야, 너 알아? 우리가 턴 돈이 어디 쓰이는지. 핵 개발 아닙니까? 영호가 비웃습니다. 핵? 그건 10%도 안 돼. 나머지는. 그가 목소리를 낮춥니다. 정치범 수용소 운영비야. 14호, 15호, 18호. 전부. 경수의 손에서 술잔이 떨어집니다. 그날 밤 경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가 해킹한 돈으로 수용소가 돌아간다고? 내가 탈출한 그 지옥이 내 손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거야? 컴퓨터 화면을 켭니다. 자신이 보낸 비트코인 거래 내역들이 줄줄이 보입니다. 1247.6. 약 500억 원. 그의 손은 떨립니다. 다음 날 아침, 영호가 보이지 않습니다. 영호 동무는 어디 갔습니까? 우리 과장이 차갑게 대답합니다. 귀국 조치됐소. 사상 검열을 받으러. 경수는 그 의미를 압니다. 귀국은 곧 숙청. 술에 취해 말을 함부로 한 대가입니다. 사무실은 조용합니다. 모두가 고개를 숙이고 자판만 두드립니다. 경수는 그날 결심합니다. 여기서 벗어나야 한다.
하지만 탈출은 불가능합니다. 조직원들은 24시간 감시받습니다. 핸드폰은 검열되고 외출은 통제됩니다. 심지어 같은 조직원끼리도 서로를 감시합니다. 경수는 다른 방법을 생각합니다. 내부에서 무너뜨릴 수 없다면 외부의 힘을 빌려야 한다. 경수는 조심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해킹 작업을 하면서 몰래 파일을 복사합니다. 북한 고위층 비트코인 지갑 주소, 자금 세탁 경로, 해외 협력자 명단, 거래소 공격 계획서, 모든 정보를 암호화해서 숨겨진 USB에 저장합니다. 하루에 조금씩 눈치채지 못하게. 2017년 3월 경수는 다크웹에서 한 계정을 만듭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첫 메시지를 보냅니다. 수신인 국제인권단체 북한인권위원회. 저는 북한 사이버 부대 소속입니다.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를 먼저 구해주셔야 합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는 경수의 손이 떨립니다. 3일 후 답장이 옵니다. 당신의 신원을 확인해야 합니다. 증거 일부를 보내주세요. 경수는 고민합니다. 증거를 보내면 조직이 눈치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내지 않으면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결단을 내립니다. 경수는 가장 충격적인 파일 하나를 첨부합니다. 평양 고위층 비트코인 지갑 거래 내역 마이너스 2015만 2017. 파일 안에는 김정은 일가로 추정되는 지갑 주소, 러시아, 중국 경유 세탁 경로, 총 금액 3,400약 1조 4천억 원. 전송. 경수는 컴퓨터를 끄고 숨을 고릅니다. 이제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다. 일주일 후 다시 답장이 옵니다. 확인했습니다. 당신을 돕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NGO일 뿐입니다. 더 강력한 보호가 필요합니다. 미국 정보 당국과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경수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낍니다. 그러나 위험도 함께 다가옵니다. 어느 날 리 과장이 경수를 부릅니다. 경수 동무, 요즘 작업 속도가 느려진 것 같은데? 아닙니다. 이번 목표는 어려운 케이스라서 그렇습니다. 리 과장이 그를 뚫어지게 쳐다봅니다. 평양에서 특별 점검반이 온다고 하더군. 모든 동무들 컴퓨터를 검사한다는데 경수의 심장이 멈춘 것처럼 느껴집니다. 언제입니까? 다음 주. 경수에게 남은 시간은 단 7일. 그는 그날 밤 모든 증거를 미국 정보 당국 연락책에게 전송합니다. 수백 개의 파일, 3년간 모은 모든 정보. 전송이 완료되는 순간 경수는 눈물을 흘립니다. 이제 나도 끝이다. 하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느낍니다. 최소한 세상은 진실을 알게 될 거야. 다음 날 경수는 평소처럼 출근합니다. 하지만 사무실 분위기가 이상합니다. 모두가 그를 피합니다. 리 과장이 다가옵니다. 경수 동무, 잠깐 나와 보시오. 복도에는 2명의 낯선 남자가 서 있습니다. 보이부 요원들입니다. 동무, 조사할 게 좀 있소. 동행합시다. 경수는 그 순간 모든 걸 각오합니다. 하지만 그때 경수의 핸드폰이 진동합니다. 몰래 화면을 확인합니다. 익명 메시지. 24시간 내로 연길로 오십시오. 국경 안전가옥 좌표를 보냅니다. 우리가 보호하겠습니다. 마이너스 CIA. 경수는 숨을 고릅니다. 화장실 좀 다녀와도 되겠습니까? 보이부 요원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빨리 다녀오시오. 경수는 화장실로 걸어갑니다. 하지만 화장실 문을 열지 않습니다. 그대로 비상계단을 향해 뛰기 시작합니다.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립니다. 저놈 잡아라. 경수는 계단을 뛰어내려갑니다.
1층 밖으로. 그리고 도망, 심연거리. 경수는 골목을 누비며 달립니다. 뒤에서 보이부 요원들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집니다. 저놈 놓치지 마. 심장이 터질 듯 뜁니다. 경수는 시장 안으로 뛰어듭니다.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좌판을 넘어뜨리며 도망칩니다. 비켜요. 비켜. 한 골목에 몸을 숨깁니다. 숨을 죽이고 핸드폰을 확인합니다. CIA 연락책이 보낸 좌표. 영길시 조양가 147번지. 안전가옥. 지금 위치에서 약 400km. 기차로 6시간, 버스로 8시간. 하지만 경수는 압니다. 역과 터미널은 이미 봉쇄됐을 겁니다. 경수는 다른 방법을 생각합니다. 중국인 행세를 해야 합니다. 그는 근처 헌옷가게로 들어갑니다. 아저씨, 이 옷 살게요. 빨리요. 낡은 작업복과 모자를 사고 그 자리에서 갈아입습니다. 거울을 봅니다. 이제 평범한 중국 노동자처럼 보입니다. 경수는 조심스럽게 거리로 나옵니다. 멀리서 경찰차가 보입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반대 방향으로 걷습니다. 택시를 잡습니다. 어디 가십니까? 지린성 방향으로 가는 장거리 화물차 정류장이요. 기사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화물차 정류장. 경수는 연길 방향으로 가는 트럭을 찾습니다. 한 운전사에게 다가갑니다. 아저씨, 연길까지 태워주시면 안 될까요? 돈 드릴게요. 운전사가 그를 위아래로 훑어봅니다. 현금 500위안. 경수는 주머니를 뒤집니다. 260위안밖에 없습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운전사가 한숨을 쉽니다. 타. 짐칸 뒤에 숨어 있어. 트럭이 출발합니다. 경수는 짐 사이에 웅크리고 앉습니다. 어둡고 춥고 비좁습니다. 하지만 살아있습니다. 핸드폰을 켭니다. 배터리 23%. CIA 연락책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동 중입니다. 6시간 후 도착 예정. 답장이 옵니다. 조심하십시오. 그들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트럭은 고속도로를 달립니다. 3시간이 지났을 때 갑자기 트럭이 멈춥니다. 검문이다. 경수는 숨을 죽입니다. 밖에서 경찰 목소리가 들립니다. 차 안 좀 봅시다. 화물만 실었는데요. 그래도 확인해야 합니다. 요즘 북한 미립국자들 단속이 심해서요. 경수의 심장이 쿵쾅거립니다. 트럭 뒷문이 열립니다. 손전등 불빛이 짐칸을 흡습니다. 경수는 상자 뒤에 최대한 몸을 숨깁니다. 이 상자들 다 뭡니까? 의류 납품용입니다. 경찰이 상자 몇 개를 들춰봅니다. 경수가 숨은 곳에서 불과 1m 떨어진 곳까지 다가옵니다. 손전등 불빛이 경수의 어깨를 스칩니다. 제발, 제발, 됐습니다. 가세요. 트럭 문이 닫힙니다. 경수는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트럭이 다시 출발합니다. 3시간 후, 트럭이 연길 외곽에 도착합니다. 여기서 내려. 경수는 트럭에서 내립니다. 고맙습니다, 아저씨. 운전사가 그를 바라봅니다. 너, 북한 사람이지? 경수가 얼어붙습니다. 운전사가 담배를 꺼내 물며 말합니다. 걱정 마. 난 아무것도 안 봤어. 조심해서 가. 그리고 트럭을 몰고 떠납니다. 경수는 연길 시내로 걸어 들어갑니다. 핸드폰으로 좌표를 확인합니다. 조양가 147번지. 하지만 그곳으로 가기 전에 경수는 이상한 기분이 듭니다.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 그는 뒤를 돌아봅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본능이 말합니다. 위험하다. 경수는 골목길로 방향을 바꿉니다.
그리고 유리창에 비친 반사를 통해 확인합니다. 50m 뒤 검은 점퍼를 입은 남자 둘. 북한 암살조. 경수는 더 빨리 걷기 시작합니다. 뒤에 남자들도 속도를 높입니다. 경수는 뛰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총소리는 없습니다. 조용히 제거하려는 겁니다. 경수는 시장 안으로 뛰어듭니다. 사람들 사이를 헤집고 달립니다. 뒤에서 추격자들이 점점 가까워집니다. 경수는 작은 식당 뒷문으로 들어갑니다. 주방을 가로질러 반대편 출구로. 아, 여긴 어떻게? 주방장의 고함을 뒤로하고 달립니다. 골목길. 경수는 쓰레기통 뒤에 몸을 숨깁니다. 숨소리를 죽입니다. 발소리가 다가옵니다. 어디 갔어? 이쪽을 틀림없는데. 추격자들이 근처를 수색합니다. 경수는 눈을 감습니다. 갑자기 한 차가 골목 입구에 멈춥니다. 차 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내립니다. 경수 씨, 이쪽이에요. 경수는 망설입니다. 저 여자를 믿어야 할까? 여자가 다급하게 손짓합니다. CIA에서 보냈어요. 빨리. 경수는 직감적으로 뛰어나갑니다. 추격자들이 소리칩니다. 저놈이다. 경수는 차에 뛰어탑니다. 출발. 차가 급발진합니다. 뒤에서 추격자들이 차를 향해 달려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차 안. 경수는 숨을 헐떡입니다. 여자가 물을 건넵니다. 마셔요. 안전합니다. 당신은? 김지영. 탈북자 출신이에요. 지금은 CIA 협력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경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입니다. 지영이 미소 짓습니다. 믿기 힘들죠? 저도 5년 전엔 당신처럼 도망쳤어요. 차는 외곽의 한 아파트 단지에 도착합니다. 여기가 안전가옥이에요. 당분간 여기서 지내셔야 합니다. 좁고 낡은 방. 하지만 경수에게는 천국처럼 느껴집니다. 감사합니다. 지영이 그를 바라봅니다. 경수 씨가 넘긴 정보 정말 대단해요. 미국 정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래서 저를 도와주시는 거군요. 아니에요. 지영이 고개를 젓습니다. 우리가 도와주는 건 당신이 용기를 냈기 때문이에요. 경수는 창문을 바라봅니다. 연길거리가 보입니다. 자유까지. 이제 조금만 더. 하지만 그는 압니다. 가장 위험한 순간은 지금부터라는 걸. 그날 밤 경수는 핸드폰으로 마지막 파일 하나를 확인합니다. 북한 고위층 비트코인 지갑 마스터키. 이 파일만 있으면 북한 정권이 해외에 숨겨둔 모든 비트코인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3,400. 약 1조 4천억 원. 경수는 결심합니다. 이걸로 마지막 한 방을 날리겠어. 안전가옥. 다음 날 아침. 지영이 노트북을 들고 들어옵니다. 경수 씨, 워싱턴에서 연락 왔어요. 화상회에 준비됐습니다. 화면에 3명의 미국인이 나타납니다. 경수 씨, 저는 CIA 동아시아 담당 존슨입니다. 당신이 보내준 정보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경수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경수는 USB를 꺼냅니다. 이 안에 진짜 핵심이 있습니다. 경수는 USB를 노트북에 연결합니다. 암호화된 폴더를 엽니다. 화면에 파일들이 나타납니다. 존슨의 눈이 커집니다. 이건 북한 최고위층 비트코인 지갑 마스터키입니다. 마스터키라니? 경수가 설명합니다. 북한은 해외 자금을 여러 지갑에 분산시켜 놓습니다. 하지만 모든 지갑은 하나의 마스터키로 통제됩니다. 이게 그겁니다. 존슨이 동료들과 눈빛을 교환합니다. 이걸로 뭘 할 수 있습니까? 경수가 차분하게 대답합니다.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옮길 수도 있습니다. 옮긴다고요? 네. 그들의 돈을 빼낼 수 있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집니다. 한 분석관이 말합니다. 하지만 그건 기술적으로 도둑질 아닙니까? 경수가 그를 똑바로 쳐다봅니다.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돈은 전 세계 거래소에서 해킹해서 훔친 겁니다. 피해자들에게 돌려줘야죠. 존슨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법적 문제는 우리가 해결하겠습니다. 진행하십시오. 경수는 키보드 앞에 앉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를 두드립니다. 마스터키를 입력하고 지갑들에 접속합니다. 화면에 숫자들이 나타납니다. 847.3- 러시아 경유 지갑, 1203.5- 홍콩 거래소 지갑, 891.7- 싱가포르 익명 지갑, 457.9- 스위스 기반 지갑, 총합 3,400.4, 현재 시세로 약 1조 4천억 원. 존슨이 숨을 죽입니다. 정말 엄청난 금액이군요. 경수가 말합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거래 기록을 보면 경수는 파일을 하나 더 엽니다. 이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추적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 거래 내역들이 줄줄이 나타납니다. 14호 수용소 운영비 127.3, 보이부 특수장비 구매 89.5, 고위층 사치품 구매 234.8, 해외 공작금 156.2. 지영이 화면을 보다가 손으로 입을 막습니다. 이런, 경수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제가 해킹한 돈이 사람들을 가두는 데 쓰였어요. 제가 살던 수용소를 제 손으로 유지시킨 겁니다. 방안이 무겁게 가라앉습니다. 존슨이 말합니다. 경수 씨, 이 정보를 공개할 겁니까? 네. 하지만 그러면 북한이 절 더 집요하게 쫓을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경수가 화면을 응시합니다. 하지만 세상이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경수는 새로운 작업을 시작합니다. 모든 거래 기록을 정리하고 증거 문서를 편집하고 언론에 보낼 보도자료를 준비합니다. 3일 밤낮을 작업합니다. 지영이 커피를 갖다 줍니다. 경수 씨, 좀 쉬세요. 거의 다 됐어요. 무섭지 않으세요? 경수가 잠시 멈춥니다. 무섭죠. 하지만 그가 창밖을 바라봅니다. 더 무서운 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작업이 완료됩니다. 경수는 파일들을 최종 확인합니다. 북한 비트코인 지갑 전체 목록, 3년간 거래 내역, 자금 사용처 상세 분석, 해외 협력자 네트워크, 마스터키 일부 증거용, 모든 파일을 암호화합니다. 그리고 전송 목록을 만듭니다. 수신인, CIA, FBI 사이버범죄과,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 국제 엠네스티, 휴먼 라이츠 워치, 뉴욕타임스, BBC, 워싱턴 포스트, 로이터 통신. 경수는 마우스를 전송 버튼 위에 올립니다. 한번 보내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존슨이 화면 너머에서 말합니다. 경수 씨,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정말 괜찮습니까? 경수는 잠시 눈을 감습니다. 어린 시절 수용소가 떠오릅니다. 철조망, 굶주림, 죽어가는 사람들, 그리고 자신이 해킹한 돈이 그곳을 유지시켰다는 죄책감. 경수는 눈을 뜹니다. 괜찮습니다. 클릭. 전송 완료. 파일들이 전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몇 시간 후, 존슨이 다시 연락합니다. 경수 씨, CNN 속보 떴습니다. 확인하세요. 경수는 뉴스를 켭니다. 북한 정권 비트코인 해킹으로
1조 원 이상 취득, 수용소 운영비로 사용, 탈북 해커, 북한 암호화폐 비자금 폭로, 인권 탄압 자금원 밝혀져. 화면에는 경수가 보낸 문서들이 나옵니다. 지영이 말합니다. 해냈어요, 경수 씨. 경수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저 화면을 바라볼 뿐입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된다. 그날 밤 안전가옥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경수는 창문으로 다가갑니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 움직입니다. 지영이 긴장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경수 씨, 창문에서 떨어지세요. 왜요? 그들이 왔어요. 갑자기 드르륵 드론 소리입니다. 경수는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작은 드론 하나가 창문 밖을 맴돕니다. 카메라가 경수를 향해 있습니다. 지영이 소리칩니다. 지금 당장 짐 싸세요. 여길 떠나야 해요. 안전가옥. 드론이 창문 밖을 맴돕니다. 지영이 재빨리 커튼을 닫습니다. 경수 씨, 30초 안에 나가야 해요. 어디로요? 국경이요. 러시아 쪽. 경수는 노트북과 USB만 챙깁니다. 지영이 권총을 꺼냅니다. 따라오세요. 뒷문으로. 두 사람은 계단을 뛰어내려갑니다. 1층, 뒷문을 열자마자 퍽! 총성과 함께 문틀에 구멍이 뚫립니다. 소음기가 달린 총. 지영이 경수를 끌어당깁니다. 엎드려요. 주차장. 암살 조원 2명이 다가옵니다. 지영이 총을 쏩니다. 탕, 탕. 한 명이 쓰러집니다. 차로, 빨리. 경수와 지영은 차에 뛰어 탑니다. 지영이 급발진합니다. 뒤에서 추격 차량이 따라옵니다. 연길 외곽도로. 눈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지영이 핸들을 꺾으며 말합니다. 국경까지 120km. 이 시간 걸려요. 그들도 따라올 텐데요. 알아요. 그래서 우회로로 갑니다. 뒤에서 헤드라이트가 보입니다. 점점 가까워집니다. 추격 차량이 옆으로 바짝 붙습니다. 창문이 내려가고 총구가 보입니다. 탕탕탕. 지영이 급브레이크를 밟습니다. 추격 차량이 앞으로 튀어나갑니다. 지영은 반대 방향으로 핸들을 꺾습니다. 비포장도로로 진입합니다. 산길. 차가 흔들리며 달립니다. 경수는 안전벨트를 꽉 붙잡습니다. 이 길로 가면 국경에 닿을 수 있어요? 희망사항이에요. 지영의 얼굴에 땀이 흐릅니다. 갑자기 앞에서 또 다른 차가 나타납니다. 막다른 길. 지영이 급정거합니다. 내려요. 두 사람은 차에서 뛰어내립니다. 숲속으로 도망칩니다. 눈보라가 거세집니다. 경수와 지영은 나무 사이를 뛰어다닙니다. 뒤에서 추격자들의 손전등 불빛이 보입니다. 저쪽이다. 나눠서 찾아. 경수는 숨이 턱까지 차오릅니다. 지영이 경수를 바위 뒤로 끌어당깁니다. 여기서 숨 좀 돌려요. 경수가 헐떡입니다. 얼마나 더 가야 해요? 지영이 GPS를 확인합니다. 15km. 걸어서 3시간. 3시간이면 그들이 먼저 찾을 텐데요. 지영이 권총을 재장전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을 벌 거예요. 경수가 그녀를 붙잡습니다. 안 돼요. 같이 가야죠. 경수 씨. 지영이 그를 바라봅니다. 당신이 살아야 해요. 당신이 가진 정보가 수천 명을 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지영이 USB를 경수 손에 쥐어줍니다. 국경 넘으면 러시아 FSB 연락책이 기다리고 있어요. 암호는 북극성. 지영이 일어납니다. 제가 반대 방향으로 가서 그들을 끌어낼게요. 지영 씨. 하지만 지영은 이미 뛰어나갑니다. 일부러 큰 소리로. 이쪽이다. 경수 씨, 이쪽으로.
추격자들이 그녀 쪽으로 방향을 바꿉니다. 총성이 울립니다. 경수는 눈물을 흘리며 반대 방향으로 달립니다. 살아야 한다. 살아야 해. 눈보라를 뚫고 나무를 붙잡으며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이 시간 후 경수는 철조망 앞에 도착합니다. 중국 마이너스 러시아 국경. 하지만 경비대가 보입니다. 어떻게 넘어갈까? 그때 숲 저편에서 누군가 다가옵니다. 경수는 나무 뒤에 숨습니다. 북극성, 러시아어로 들립니다. 경수가 조심스럽게 대답합니다. 북극성, 한 남자가 나타납니다. 러시아인입니다. 빨리 와요. 경비 교대 시간은 5분밖에 안 남았어요. 남자는 철조망 밑에 구멍을 파기 시작합니다. 여기로 기어가요. 경수는 땅바닥에 엎드려 기어갑니다. 철조망이 등을 긁습니다. 옷이 찢어집니다. 하지만 넘어갑니다. 러시아 영토. 경수는 눈 위에 쓰러집니다. 남자가 그를 일으켜 세웁니다. 축하합니다. 이제 안전해요. 경수는 뒤를 돌아봅니다. 중국 쪽 숲을 바라봅니다. 지영 씨. 경수는 끌려가듯 차에 태워집니다. 차는 작은 마을로 향합니다. 러시아 국경 도시 포그라니치니. 한 낡은 건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안에는 서양인 2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수 씨, 저는 미 국무부 관계자 데이비드입니다. 지영 씨는요? 데이비드가 잠시 침묵합니다. 그녀는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경수의 무릎이 꺾입니다. 경수는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데이비드가 그의 어깨에 손을 올립니다. 그녀는 선택한 겁니다. 당신을 구하기로. 왜요? 왜 저를? 당신이 가진 게 무엇인지 그녀는 알았으니까요. 데이비드가 경수를 똑바로 바라봅니다. 진실이요. 다음 날, 경수는 모스크바행 비행기에 탑니다. 그리고 모스크바에서 워싱턴행으로 환승합니다. 창밖으로 구름이 흘러갑니다. 경수는 USB를 꺼내봅니다. 지영 씨, 약속할게요. 헛되지 않게 할게요. 워싱턴 D.C. CIA 본부. 경수는 회의실에 앉아 있습니다. 수십 명의 관계자들 앞에서 경수 씨, 당신이 제공한 정보 덕분에 우리는 북한의 불법 자금주를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유엔 안보리에서 새로운 제재안이 통과됐습니다. 화면에 뉴스가 나옵니다. 유엔 북한 암호화폐 계좌 동결, 사상 최대 규모 제재. 한 분석관이 말합니다. 경수 씨, 당신은 영웅입니다. 경수가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도망친 게 아닙니다. 경수가 그들을 똑바로 바라봅니다. 싸운 겁니다. 회의가 끝나고 경수는 혼자 복도를 걷습니다. 창밖으로 워싱턴 기념탑이 보입니다. 자유. 그가 평생 몰랐던 단어. 이제는 조금 이해할 것 같습니다. 데이비드가 다가옵니다. 경수 씨, 이제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경수가 잠시 생각합니다. 조용한 곳이요. 평범하게 살 수 있는 곳. 추천드릴 곳이 있습니다. 며칠 후, 경수는 작은 도시에 도착합니다. 오하이오주의 한 소도시.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저 또 한 명의 이민자일 뿐입니다. 경수는 작은 아파트를 구합니다.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옵니다. 그는 짐을 풉니다. 노트북, USB 그리고 지영이 준 사진 한 장. 힘내세요, 경수 씨. 마이너스 지영. 경수는 사진을 책상에 놓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을 켭니다. 화면에는 북한 인권단체 홈페이지가 보입니다. 자원봉사자 모집.
경수는 신청서를 작성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시작이야. 2년 후, 오하이오주 작은 도시. 아침 해가 떠오릅니다. 경수는 알람 소리에 눈을 뜹니다. 시계를 봅니다. 오전 6시, 창밖으로 평화로운 거리가 보입니다. 경수는 작업복을 입습니다. 거울을 봅니다. 2년 전과는 다른 얼굴입니다. 여전히 말수는 적지만 눈빛은 달라졌습니다. 오늘도 살아있다. 경수는 자전거를 타고 출근합니다. 목적지는 동네 정육점. 구드모닝 마이컬. 주인 톰이 손을 흔듭니다. 경수의 미국 이름은 마이클입니다. 모닝, 탐. 경수는 서툰 영어로 대답합니다. 정육점 일은 단순합니다. 고기를 자르고 포장하고 청소하고 손님들에게 인사하고. 경수는 이 단순함이 좋습니다. 아무도 그의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가 누군지 모릅니다. 점심시간. 경수는 뒷골목 벤치에 앉아 샌드위치를 먹습니다. 핸드폰을 꺼냅니다. 뉴스 알림이 떠 있습니다. 북한 비트코인 지갑 동결 2주년. 제재 효과 지속. 경수는 기사를 읽습니다. 기사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2년 전 한 익명의 탈북자가 폭로한 북한 암호화폐 불법 거래 정보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이 정보 덕분에 약 1조 4천억 원 규모의 불법 자금이 동결됐으며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인권 탄압에 사용될 자금줄이 끊겼다. 경수는 샌드위치를 한 입 베어 물며 생각합니다. 1조 4천억. 그게 내가 만든 숫자였지. 오후, 경수는 배달 업무를 나갑니다. 트럭을 몰고 주택가를 돌아다닙니다. 한 집 앞에 멈춥니다. 초인종을 누릅니다. 문이 열리고 할머니가 나옵니다. 오 마이컬, 생크유, YOUR이 웰컴. 경수는 미소 짓습니다. 퇴근 후, 경수는 작은 도서관에 들립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 그는 이곳에서 자원봉사를 합니다. 북한 인권 교육 프로그램. 경수는 익명으로 활동합니다. 학생들에게 북한의 실상을 알려줍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듭니다. 선생님, 북한 사람들은 정말 자유가 없나요? 경수가 잠시 멈춥니다. 자유라는 단어조차 몰랐어요. 어떻게요? 배울 기회가 없었으니까요. 학생들이 조용해집니다. 경수가 계속 말합니다. 저는 수용소에서 태어났습니다. 거기서는 3가지만 배웁니다. 복종, 노동, 침묵. 사랑이 뭔지, 행복이 뭔지, 꿈이 뭔지 몰랐어요. 한 학생이 묻습니다. 그럼 어떻게 탈출하셨어요? 경수가 미소 짓습니다. 배웠으니까요. 저항하는 법을. 수업이 끝나고 경수는 도서관 옥상에 올라갑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입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지영 씨, 잘 지내고 있어요? 바람이 불어옵니다. 경수는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을 꺼냅니다. 지영이 준 사진. 그 뒷면에는 메모가 적혀 있습니다. 경수 씨, 당신은 살아야 해요. 우리가 못다한 이야기를 해주세요. 경수는 사진을 가슴에 품습니다. 매일 하고 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경수는 슈퍼마켓에 들립니다. 우유, 빵, 계란을 삽니다. 계산대 직원이 말합니다. Have a good night. You too. 경수는 봉투를 들고 나옵니다. 이렇게 평범한 일상. 2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삶. 경수는 자전거 페달을 밟으며 생각합니다. 이게 자유구나. 집에 도착합니다. 경수는 저녁을 준비합니다. 라면을 끓이고 계란을 넣습니다. TV를 켭니다. 뉴스가 나옵니다. 탈북민 증언.
북한 인권 실태 여전히 심각. 경수는 젓가락을 멈춥니다. 화면에는 한 탈북민이 나옵니다. 저는 수용소에서 10년을 살았습니다. 경수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봅니다. 아직도 그곳에 있구나. 그는 라면을 다 먹지 못합니다. 경수는 노트북을 켭니다. 이메일을 확인합니다. CIA 데이비드에게서 온 메일이 있습니다. 경수 씨, 당신 덕분에 세계의 추가 비자금 계좌를 찾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수는 답장을 씁니다. 계속 연락 주세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밤, 경수는 침대에 눕습니다. 천장을 바라봅니다. 나는 자유로워졌어. 하지만 그들은? 경수는 눈을 감습니다. 꿈속에서 경수는 다시 수용소에 있습니다. 철조망, 굶주린 아이들. 하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경수는 철조망을 자릅니다. 이리 와요. 같이 나가요. 사람들이 그를 따라 나옵니다. 경수는 눈을 뜹니다. 새벽 4시,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는 일어나 책상에 앉습니다. 노트를 펼칩니다. 경수는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나의 이야기. 나는 수용소에서 태어났습니다. 말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항하는 법은 배웠습니다. 글을 쓰는 손이 떨립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습니다. 해가 뜹니다. 경수는 여전히 글을 쓰고 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쉬지 않고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싸움이야. 몇 달 후 경수의 증언록이 출판됩니다. 책 제목 0과 1 사이의 자유 마이너스 북한 해커의 고백. 익명 출판입니다. 하지만 전 세계에서 반응이 옵니다. 어느 날 경수는 한 학생에게서 편지를 받습니다. 선생님의 책을 읽었습니다. 저는 북한 인권 변호사가 되고 싶어요. 경수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립니다. 그래, 이거야. 이게 내가 원한 거야. 현재 경수는 여전히 정육점에서 일합니다. 여전히 자전거를 타고 다닙니다. 여전히 조용히 삽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경수는 공원 벤치에 앉아 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놉니다. 가족들이 피크닉을 즐깁니다. 경수는 그들을 바라봅니다. 경수는 핸드폰을 꺼냅니다. 지영의 사진을 봅니다. 그리고 중얼거립니다. 지영 씨, 저 이제 알겠어요. 사랑이 뭔지, 행복이 뭔지, 저항이 뭔지. 경수는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구름이 흘러갑니다. 그는 조용히 말합니다. 그 단어들이 이제야 진짜 의미를 갖게 됐어요. 경수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저는 도망친 게 아닙니다. 싸운 겁니다. 그리고 아직도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이런 이야기들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닌 실제로 북한을 탈출한 수많은 분들이 겪었던 실제 상황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북한 구석구석 이야기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북한에 숨겨진 이야기들, 탈북민들의 생생한 증언, 그리고 북한 사회의 진실을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북한의 진실을 더 많은 분들과 공유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다음에는 어떤 이야기를 들려드릴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